요즘 뭐 K방산이라든지 K컬처, K컨텐츠, K를 많이 붙이는데요. 휴머노이드도 또 대한민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K자를 붙여서 K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하는 일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몇 장 못 만들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요. 주어진 시간에 잘 딜리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가본 미래, 또 킴 연구개발 성과, K 휴머노이드 개발 전략, 또 로봇 개발 로드맵 선머리, 이런 순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미리 가본 미래인데요. 지난 한 2주 전에 저희 기계연구원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 유아부, 초등부는 3학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우수상을 받은 건데, 아이들도 로봇에 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K로봇이라고 저렇게 작성해 놓은 거 보니까 아마 K로봇은 엄마가 써준 거 아닌가 싶고, 밑에 그림은 아이가 그렸는데 맨 왼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신상 로봇, 신상. 요새 신상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신상 로봇인데 굉장히 많은 로봇이 있는데 중간 상단에 보면 돌보는 로봇,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긴 여성이 이제 로봇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꿈꾸는 미래 휴머노이드는 아마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생대의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로봇은 밀리터리, 잘 아시다시피 엔터테인먼트나 오피스, 데일리 서비스라든지 홈케어, 또 인더스트리는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퍼블릭 세이프티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 곧 뭐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요즘 그 세상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가치의 80%는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과 며칠 전이 9월이었죠, 이번 달. 또 샘 알트만 오픈 AI의 CEO께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순간이 온다, 그러나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도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오늘 또 김진호 회장님 여러 차례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아이로봇 리싱크 창업자, 실제 이제 로봇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로드니 브룩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 성급한 기대는 현실과 불일치한다, 이런 또 다른 이제 의견도 주셨는데, 굉장히 김진호 회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로봇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게 경제산업 관점이든지 국가안보 관점이든지 한국 사회의 특수성 등인데요. 여기 자동차 운전석에 타 있는 로봇은 기계연구원, 또 애트리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의 초기 디자인된 로봇 모습이에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K 휴머노이드 개발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 한국기계연구원이 충분히 할 자격이 있구나, 맡겨놓으면 이거 제대로 해내겠네 하는 이런 신뢰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개발 성과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소재 부품 기술, 이제 공정기술, 로봇 시스템, 이렇게 저희들이 실은 출연연 그 거버먼트 펀디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중에 소재 부품 기술부터 로봇 시스템까지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한국기계연구원은 20여 년 이상 이제 산업용 로봇에 주력하면서 소재 부품부터 저는 시스템까지 이렇게 쭉 완성형 어떤 연구를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면요. 소재 부품 기술이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어떤 기술인지 들어가 있고, 맞는 그리퍼예요. 이 맞는 그리퍼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이런 것을 모사해서 하는 건데, 실은 뭐 굉장히 가벼운 물체부터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다 그리핑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시면 이제 주방에 실은 이런 맞는 그리퍼 하나
들여놓으시면 뭐 주전자부터 주거까지 형사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할 수 있고요. 출연연 중에서 그리프를 연구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이제 맞는 그리프를 하고 있고, 키스트, 서울에 있는 키스트 같은 경우는 직조형 그리프, 또 에트리에서도 우리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에트리에서도 이제 그리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나중에 휴머노이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맞는 그리프, 이 그리프 경진대회를 나중에 국내에서 하면 어떨까? 우리 데니스원 교수님은 이제 로봇컵 축구 대회를 했는데, 저는 그리프 경연 대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또 휴머노이드에서 중요한 이제 손이죠. 핸드죠. 앞에 그리프가 있는데 왜 핸드를 하느냐? 핸드는 중요하죠. 이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핸드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계연구원에 굉장히 고성능 핸드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보통 핸드가 모터형이나 와이어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두 개 하이브리드형으로 이렇게 개발해 있고요. 보시면 인간이 사용하는 핀셋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그 PCB 조립하는 부분 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로봇 의수, 아까 우리 김전우 회장님 그 예시해 주신 것 중에 옷 이제 개는 이런 로봇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개발한 의수고요. 실은 이제 사용자 의도를 인식하는 건전도 센서가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봇 의족도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데니선 교수님의 이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실패하는 그림이 오히려 더 재미있더라고요. 실패하는 그림이 재미있어서 저는 성공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앞으로 실패하는 그림을 좀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공근육, 아까 액추에이터 질문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인공근육 구동기, 특히 웨어러블 로봇에서 이런 게 유행하죠. 저희들은 형상기억학금, 세임 메모리 알로이를 섬유화해서 이렇게 진짜 경량으로도 섬유에 뭐 수백 배, 수천 배를 이제 할 수 있는 인공 근육 구동기를 개발한 바 있고요. 지금 굉장히 기업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구동 모듈이 또 하이브리드의 핵심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에 최소한 30개 정도는 이런 구동 모듈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쪽에 굉장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모핑 힐인데요. 뭐 어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변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누적 조회수가 한 200만 회를 넘었어요. 아마 한국기계연구원이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친 건데, 이런 부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난도 공정 기술인데, 앞에가 소재 부품 기술이었다면은 하니스, 가전 제품용 와이어링 하니스 하는 건데, 로봇 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선을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2대의 로봇으로 진행형으로 이렇게 협업하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로봇 시스템 쪽은 아까 김준호 회장님 이제 휴머노이드의 정의에서 양팔이면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은 고정형 이제 휴머노이드죠. 우리 브랜드 네임은 아미로인데 뭐 오래전에 개발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좀 구식처럼 보이는데, 이게 출시할 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카 오디오 조립하는 라인에 이렇게 양팔 로봇이 들어가 있고, 여기 하니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휴머노이드의 많은 이제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 이제 휠체어와 로봇이 결합된 크롤러 기반의 휠체어고요.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유롭게 또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투휠 기반의 휠체어도 있고, 아까 앞에 말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모핑 휠 기반의 이제 휠체어인데,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외부에서도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다음 말단 배송 로봇, 요즘 그 택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노동 집약도도 높고 우리가 모듈러 기반 배송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아파트에 직접 이제 세종에 해들마을 5단지라고 있어요. 한 1,400가구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실제 얼마 전에 테스트를 한 그런 거였습니다.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작동해 가지고 이게 이제 모듈러 기반인데 맨 아래층은 이제 주행 모듈이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탑재 모듈, 또 상단에 있는 것 각각 이제 다양한 모듈을 이렇게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금체 채취 로봇인데 코비드 19 때 저희들이 개발한 거예요. 비대면으로 이제 그 금체를 채취하기 위해서 했는데 참 연구자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 타임에 이제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이르게 내놔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늦게 출시해서 이제 또 상용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코비드 19 때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내놓았을 때 코비드 19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용화하지 못했어요. 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모든 연구자들이 공통된 고민이 온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제 의료용 로봇 시스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고 뭐 지난주에도 대학병원급에서 한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들과 같이 좀 추가 연구를 하자는 이런 말씀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이제 메디컬 쪽에 저희들이 굉장히 소재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이렇게 역량을 축적해 온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오늘의 이제 본 주제인데요. K 휴머노이드 개발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 연구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 개발 내용, 난제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난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차별화해서 돌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K 휴머노이드 비전과 추진 전략인데 비전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휴머노이드 동반자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추진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K 휴머노이드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요. 또 K 휴머노이드 브레인 자율성장 브레인을 이제 개발하고 개방형 데이터 팩토리, 개방형 AI 플랫폼 이런 쪽으로 하고요. 참여 기관은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출연연 중에 이제 출연연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 개 출연연이 이제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기관과 외국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1단계로 2년, 2단계로 3년에서 총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2천억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까 개회식 할 때 최형두 국회 과방위 간사님도 다녀가셨는데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상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연연 기반으로 뭐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 예산 2천억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효과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이 자료는 지금 국문으로 제가 대부분이 내국인들이기 때문에 국문으로 이렇게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문 자료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바로 지금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앞에 제가 교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국가 혹은 한 기관으로 단위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산학연, 관이 다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출연연은 앞에 말씀드린 세계 출연연이고 대학은 보면 보행, 족형 로봇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 또 감각 쪽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등 여러 이제 유수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산업체도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연구기관.
오늘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신 UCLA 데니선 교수님도 이 과제에 참여하고 계시고 오늘 진짜 감동적인 또 기조 연설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DLR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의 이제 항공우주 연구기관이죠. 여기 로봇 분야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또 유수의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컨소시엄 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개방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적절하게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동반자 이런 산업과 가정 생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K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플랫폼 이게 이제 디자인이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디자인입니다만은 아마 나중에 최종 완성되는 게 이것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조금 뭐 모디피케이션은 되겠습니다만 키가 한 160 전후고요. 무게가 55kg 전후인데 전신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만 아니고 전신 바디 전체의 감각을 가지고 10mm 분해능으로 또 손 같은 경우는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피부형 다중감각, 공간 분해능 2mm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정교한 작업. 왼쪽에 대한 표시가 이제 작업성이라면 오른쪽은 아마 운동성이 되겠죠. 양팔 기준 높은 하중이라든지 빠른 이동이나 높은 단차 걱정. Field Safety 이 부분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ield Safety 이제 이런 쪽하고 브레인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모습이 좀 아주 좀 모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괜찮지 않나요? 우리 초기 디자인 우리 박찬호 소장께서 이제 디자인 최종 완성하셨는데 그다음 자율성장 브레인인데요. 주로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트리가 주로 주관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뇌를 손해와 대뇌 듀얼 브레인 프로세스로 하고 손해는 행동을 책임지고 이제 대뇌는 의사 결정을 책임질 건데 손해는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이제 구동하고 대뇌는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의사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손해는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탑재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GPU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그러니까 동작이 지능과 의사결정과 동작이 결합되었을 때 지연이 0.3초 이내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The State of Art가 0.9초예요. 뭐 3배를 더 지연 시간을 단축하는 거니까 굉장히 0.3초 정도 되면 인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그러면 K 휴머노이드 하면 어디 쓸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데 1차적으로 자동차 라인에 쓸 거예요. 자동차 예를 들자면 이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최종 이제 검사 공정을 수행하죠. 버튼도 누르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하려면 전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등에도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의 그 위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신 감각과 또 손에는 더 민감한 감각을 가진 그런 부분이 되고 자동차 라인 이 부분은 자동차 업체와 이미 사전 협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어디에 쓸 거냐? 뭐 가정 부분 대표적으로 가정인데 가사 작업 가사 관리 전문가 2급 수준. 제가 모르겠어요. 가사 관리 전문가 2급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는 아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드럼 세탁기 제대로 가동을 못 하는데 아마 저는 3급, 4급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보다는 훨씬 가사 작업에 유능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레버 인텐시티가 높은 이런 쪽에 또 아까 김진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특허 구동 부품 저희들 아까 기계연구원에 영향을 보여드릴 때 이 소재 부품에 대한 굉장한 이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또 다중 감각 피부형 센서라든지 휴머노이드 메커니즘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소고요.
또 표준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양산으로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표준화가 중요한데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또 플랫폼 표준화라든지 벤치마킹 테스트 표준 성능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할 예정이고요. 전신 작업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제 실은 상하체 효율적 활용 자율 전신 작업 제어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특히 핸드 손가락 핑거까지 들어간 그 일체 통합 전신 작업 제어 기술은 현재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 다중 접촉 이제 전신 작업 제어 기술이라든지 시각 일체형 이런 부분. 듀얼 프로세스 브레인은 지금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뇌 부분은 인간 의사결정 체계를 모사하는 부분이고요. 손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동 전문가 생성형 모델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애트리가 이제 책임지고 휴머노이드, K-휴머노이드에 특화된 전용 브레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칩까지 이번 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또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니까 K-휴머노이드에 특화된 반도체 칩까지 만들어낸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듀얼 프로세스 브레인의 어떤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방형 데이터 아까 여러 교수님 특히 또 캐나다에서 오신 닥터 글렌 벌세스 교수님도 이 데이터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고 1단계로 한 25대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배치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걸 공유할 예정이에요. 대량 데이터셋 수집하고 다 표준화해서 우리 소사이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개방형 AI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탑 전략연구단, 킴, 애트리, 카이텍 등 또 카이스트 이런 쪽에서 커뮤니티의 AI 플랫폼을 개방해서 상호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난제가 몇 가지 있어요. 난제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난제가 인간 수준의 고감각 센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또 내구성도 필요하죠. 내구성이 있는 피부 소재를 개발할 거예요. 다층 구조로. 또 전신을 커버하려면 대면적 제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기계연구원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대면적 코팅 기술이라든지 센서 회로를 3D 프린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할 거고요. 부위에 맞춤형 촉각 센서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난제가 이 난제는 우리가 도전해서 브렉스루가 필요한 거지만은 또 이 난제라는 것이 다른 경쟁국이나 경쟁사, 경쟁기관의 휴머노이드와 차별화되는 포인트도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민첩한 하반신과 정교한 상반신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되는데 앞에 데니스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알테미스 같은 경우 이제 하체 위주잖아요. 상반신 또 이게 동시에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높은 순시 출력 구동기, 경량 고출력 플랫폼,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등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제 휴머노이드 특화 브레인인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제 첫 번째 휴머노이드에 탑재 가능한 브레인. 이 굉장히 뭐 브레인은 많지만은 연산량을 최소화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이런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기술들로 돌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난제로 이제 자율성장 우리가 배운 거 외에 다른 이제 작업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외 상황에 인지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잡하고 긴 작업의 절차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돌파를 해야 되는 난제고 이게 결국은 타 휴머노이드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 로드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단계가 한 20개월 후에 끝나는데요. 인간의 기본 운동성, 작업성 지금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에 나오고요. 앞에 데니슨 교수님께서 내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로봇 월드컵 열린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끝나는 게 27년 4월이라서 거기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한번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2단계로 이제 인간 수준의 조작성과 실증을 갖추어서 실제 인더스트리의 실증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더 장기 2035년까지 향후 10년까지 계획 보시면 이제 향후 20개월 내에 휴머노이드 버전 1을 내놓고요. 이제 30
년까지 휴머노이드 버전 2를 내놓을 겁니다. 그다음 35년까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번에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자동차와 가정이라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애플리케이션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에요. 과기부의 기술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썸머리입니다. 앞부분 생략하고 밑에 말씀드리면 2027년까지 인간의 기본 운동성을 구현하는 K-휴머노이드 버전 1을 내놓겠다. 2030년까지 인간 수준의 조작성을 갖춘 K-휴머노이드 버전 2를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 탑3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